저희 조코피TV는 썬팅 필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선사하는 T9 필름 신차 검수부터 장기 렌트 리스까지 모빌리티 서비스의 정수 카스페이스와 함께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조코피TV 조현일입니다. 자, 이제 딱 4팀만이 살아남았습니다. 동부 컨퍼런스에서는 뉴욕과 인디애나, 서부에서는 오클라호마 시티 썬더와 미네소타 팀볼브즈가 대망의 NBA 파이널을 눈앞에 두고 치열한 맞대결을 펼치게 됐습니다. 자, 뉴욕 닉스 2라운드 상대는 라이벌 보스턴 셀틱스였습니다. 애틀랜틱 디비전에 같이 소속이 돼 있고 정규 시즌 맞대결 성적이 무려 4전 전패였습니다. 네, 그런데 정규 시즌 때 한 번도 이기지 못했던 하위 시드 팀이 상위 시드 팀을 꺾는 그런 또 다른 새로운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4대2로 승리를 따냈고요. 특히나 TD 가든에서 열렸던 원정 첫 두 경기를 잡아냈던 게 컸죠. 108대 105, 91대 90. 저 두 경기 모두 다 20점 차까지 끌려갔던 경기를 뒤집은 대역전승이었습니다. 3차전 MSG에서 22점 차로 패하긴 했습니다만 4차전 121대 113으로 승리를 따냈고 5차전 테이텀이 빠져 있었던 보스턴 원정에서 다시 25점 차로 졌지만 6차전을 대승으로 장식하면서 6경기 만에 뉴욕 닉스가 무려 26년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자, 뉴욕의 2라운드 스탯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평균 105.7득점을 넣었었고, 네, 그리고 필드골 성공률은 44%가 차이 되지 않았긴 했습니다만, 이 보스턴은 굉장히 또 좋은 수비팀이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예 공격력이 나빴다라고 볼 수는 없겠고요. 자, 그리고 가장 눈에 띄는 건 역시나 공격 리바운드입니다. 매 경기 두 자리 공격 리바운드를 만들어냈고요. 13.2개의 공격 리바운드. 자, 그리고 어시스트를 20.2개 뿌리는 동안 턴오버가 12.3개. 실책이 굉장히 적은 팀입니다. 그래서 뉴욕은 높이의 우위도 있었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어처구니 없는 그런 턴오버를 저지르지 않았다는 점. 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었다고 볼 수가 있죠. 자, 컨퍼런스 파이널 이제 뉴욕과 인디애나와 맞붙게 됐는데요. 자, 지금 이 기록은 2라운드 기록입니다. 제일런 브런슨이 평균 26.2득점을 기록을 했고, 네, 그리고 3점이 무려 39.1%, 네, 그리고 평균 성공 개수가 3개였습니다. 자, 그러면서도 또 어시스트를 7.2개나 뿌렸죠. 정말 제일런 브런슨은 무대가 어디든 상대 매치업이 누구든 관계없이 엄청난 그런 활약을 펼치고 있습니다. 자, 카렌서니 타운스가 평균 20득점에 리바운드 13개 가까운 활약을 펼치면서 더블더블로 또 2라운드를 빛냈고요. 그리고 득점 3위가 미켈 브리지스, 조시 하트, 오지 아누노비인데 전부 다 14점대였습니다. 자, 그리고 듀스 맥브라이드, 이 마일스 맥브라이드가 벤치에서 평균 8득점을 못했고 미첼 로빈슨을 빼놓을 수가 없죠. 이 미첼 로빈슨이 6경기 평균 20.6분을 뛰었는데 득점력은 원래 낮은 선수죠. 네, 4.7개. 하지만 리바운드를 무려 8개나 걷어냈고요. 네, 그리고 이 8개의 대다수가 또 공격 리바운드였습니다. 3.8개니까 거의 1대1이었죠. 그리고 미첼 로빈슨이 뛰었을 때 뉴욕 닉스는 맨 오른쪽에 보이시죠? 플러스 46점. 그러니까 로빈슨이 플로우에 있을 때 뉴욕은 그냥 이기고 들어간 겁니다. 카렌서니 타운스는 마이너스 9점이었는데 물론 이 코트 득실 마진이 전부는 아닙니다만 미첼 로빈슨이 얼마나 좋은 활약을 펼쳤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뉴욕 닉스가 지금 출전 시간을 보시면 오지 아누노비, 조시 하트, 자, 이런 주전들 타운스 빼고는 전부 다 36분 이상을 뛰었거든요. 네, 그런데도 아직 부상자가 없습니다. 자, 그래서 2라운드 제 예상은 틀렸습니다. 네, 저는 보스턴 셀틱스가 동부 컨퍼런스 결승에 갈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그렇지 못했고요. 일단 카렌서니 타운스의 시리즈 파울 20개 돌파, 이거는 제가 맞췄네요. 성공. 카렌서니 타운스가 계속해서 파울 트러블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진짜 거의 모든 경기 반칙 관리가 안 됐어요. 경기당 4.3개, 6경기에서 총 26개의 파울을 저질렀습니다. 자, 위로 올라갈수록 반칙 관리 안 되는 선수들 팀에 큰 피해를 줄 수밖에 없어요. 네, 타운스가 과연 인디애나를 상대로는 본인의 반칙 개수를 얼마나 잘 제어할지 지켜봐야겠고요. 포르징기스는 야투 50% 이상으로 회복할 것이다. 아니었습니다. 제가 호흡기 질환을 너무 만만하게 봤던 것 같아요. 포르징기스는 야, 이게 진짜 어이가 없네. 그야말로 최악이었습니다. 필드골이 24%, 3점 22.2%, 15.6분밖에 뛰지 못했고요. 4.2득점, 3.7 리바운드였습니다. 결국에는 이 호흡기 바이러스 포르징기스를 힘들게 했지만 그게 변명이 될 수는 없습니다. 포르징기스는 특히나 정규 시즌 때 출석률이 50%였어요. 그만큼 많이 관리해주고 많이 쉬었는데 플레이오프 때도 결국 몸 관리에 실패했습니다. 자, 세 번째, 미켈과 아누노비의 시리즈가 야투 40% 이하일 것이다. 한 명은 맞았고 한 명은 틀렸습니다.
미켈은 필드골이 42.9%, 3점이 33.3%였고 오지 아누노비는 필드골이 36.7%, 3점이 더 높았어요. 37.2%. 이 아누노비가 뭐 2점 야투를 좀 퀄리티 있게 가져가는 편은 아닌데 브리지스는 40%가 넘었고 아누노비는 30%대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 이 시리즈 보스턴이 정규 시즌 4전 전승의 우위를 앞세워서 4대1로 이길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 뉴욕 닉스가 4대2로 이겼습니다. 뭐 제이슨 테이텀이라는 부상 변수가 있긴 합니다만 뭐 그런 식으로 따지면 밑도 끝도 없으니까요. 깔끔하게 싹 틀린 걸 인정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인디애나 2라운드 성적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와,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4승 1패 5경기 만에 이겼어요. 자, 인디애나 페이서스의 미러키 벅스 전 시리즈 스코어 4대1입니다. 그 말인 즉슨 단 10경기 만에 컨퍼런스 결승에 진출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마어마하게 푹 쉬었죠. 진짜 이거는 뭐 인디애나 페이서스가 우승을 위한 모든 조건이 마련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1차전 121대 112로 승리를 따냈고요. 2차전 패색이 짙었던 경기를 인디애나가 정말 거짓말처럼 뒤집으면서 역전승 따냈습니다. 더구나 클리블랜드는 이날 데리어스 갈랜드, 디안드레 헌터, 에반 모블리 3명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잘 싸웠습니다. 하지만 거짓말 같은 역전패. 그러니까 뉴욕 닉스와 시리즈의 전개가 비슷했죠. 그죠? 원정에서 2연승이니까. 그리고 3차전 홈으로 돌아와서 22점 차로 대패했습니다만 4차전은 20점 차로 이겼고요. 5차전 114대 105승. 그 어렵다는 원정 클로즈아웃 게임을 결국 또 한 번 역전승으로 장식하면서 인디애나가 1라운드에 이어서 다시 한번 단 5경기 만에 이렇게 컨퍼런스 결승행을 확정짓게 됐습니다. 자, 인디애나는 공격의 팀입니다. 그렇죠? 어시스트가 무려 29.4개였고요. 턴오버가 13.8개니까 팀 ATR이 2대1이 넘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3점 성공률 무려 42.1%입니다. 이게 왜 난리 난 거냐면 1라운드도 40%가 넘었어요. 3점이. 고로 2025년 인디애나의 플레이오프 팀 3점 성공률이 40%를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뉴욕 입장에서는 반드시 퍼리미터 디펜스가 돼야겠고요. 자, 클리블랜드의 전력이 뭐 정상과 거리가 멀었다고 하더라도 클리블랜드는 리그를 대표하는 또 수비가 좋은 팀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필드골, 인디애나는 패했던 3차전 제외하고는 전부 다 단일 경기 50% 넘었고요. 이 시리즈 트루 슈팅 퍼센테이지가 61.8%였어요. 이거는 그만큼 인디애나의 공격이 유려하고 효율이 높고 위력적이고 폭발적이었다는 겁니다. 팀 TS가 61.8%다. 이거는 프리시즌에나 나올 기록이에요. 그만큼 인디애나가 너무나 훌륭한 공격력을 선보였다. 다만 반칙 개수는 조금 이슈가 될 수 있죠. 파울 개수가 시리즈 평균 25.8개, 매 경기 20개가 넘었는데 인디애나가 만날 뉴욕 닉스는 반칙을 얻어내는데 도 같은 선수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일하게 흠을 찾자면 인디애나의 반칙 개수였다. 2라운드까지는 뭐 거의 흠잡을 데 없는 그런 경기력을 선보였던 인디애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라운드에서 기록을 보시면 무려 6명의 선수가 두 자리 득점을 기록을 했죠. 뉴욕은 주전 몰빵팀이고 인디애나는 플레이오프에서도 아주 넉넉하게 8인 9인 로테이션을 쓰는 팀인데 지금 보시면 벤 매서린이 벤치 다원인데 11.4점 넣었죠. 그리고 오비 토핀 16.6분 뛰고 8.8득점, TJ 매코넬 7.2점, 벤 셰퍼드가 4득점, 토마스 브라이언트까지 합치면은 진짜 많은 선수들 가동하는 겁니다. 거의 뭐 10인 로테이션 쓰고 있는 셈이에요. 이게 시리즈를 거듭할수록 뉴욕 닉스와 큰 차이라 볼 수가 있는데 그만큼 릭 칼라이 감독은 조급증이 없어요. 티보더 감독은 좀 매사 급하죠. 그리고 거시적으로 내다보는 스타일은 아닙니다. 근데 릭 칼라이 감독은 길게 내다보면서 벤치 멤버들에게도 동기부여를 주는 타입이에요. 자, 그래서 출전 시간을 보시면 할리버튼이 제일 길게 뛰었습니다. 네마드가 33.3분, 할리버튼이 33분인데 나머지 선수들 파스칼 시아캄 30.3분, 그다음 마일스 터너, 에런 니스미스 전부 다 29분대예요. 완전히 뉴욕 닉스와는 다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2라운드 제 예상은 터너, 시아캄 완벽한 매치업 열세일 것이다. 그렇지 않았습니다. 마일스 터너는 16.2득점, 7.2리바운드, 블락샷 무려 2.8개였고요. 3점이 56.4%, 매치업 우위였고요. 파스칼 시아캄은 30.3분만 뛰면서 볼륨은 좀 아쉬웠지만 필드골 53.7%, 3점 43.8%니까 제 몫을 해낸 거라 볼 수가 있겠죠. 첫 번째부터 틀렸습니다. 자, 그리고 벤 매서린은 출전 시간이 20분 이하일 것이다. 요거는 제가 성공을 했는데, 자, 물론 디안드레 헌터의 가슴팍을 팍 때리면서 경기 얼마 뛰지 못하고 퇴장당한 것까지
합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 경기 출전을 했기 때문에 나누기 4가 아니라 나누기 5가 되는 거고, 결론만 말씀드리자면 맞았는데 16.5분 뛰면서 11.4득점이니까 뛰는 시간만큼의 그런 폭발력, 득점력은 굉장히 좋았던 선수입니다. 네, 필드골 다시 한번 53.40% 이상이었는데, 인디애나가 뉴욕을 꺾기 위해서는 벤 메서린의 활약이 어떤 식으로든 필요하고요. 그리고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를 상대했던 것처럼 쓸데없이 도발하고, 그 다음에 또 쓸데없는 플레이를 통해서 퇴장당한다, 팀에게 뭐 플래그런트 파울이나 혹은 테크니컬 파울을 준다, 인디애나의 시즌은 마무리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메서린은 2라운드에서 유일하게 반성문을 12가지 복합 볼펜으로 써야 되는 선수예요. 네. 평균 득점은 2자리였지만 팀에 해가 되는 그런 장면들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도노반 미첼 시리즈 평균 27점 이상 넣을 것이다. 어떻게 보면 좀 평이한 그런 예상이었는데 34.2점을 넣었습니다. 출전 시간이 32.9분이었으니까 1분당 1득점이 넘었고요. 5.8리바운드, 3.8어시스트, 2.2스틸. 야, 뭐 3점이 24.5%였지만 어떻게 미첼에게 돌을 던지겠습니까? 유타 재즈 시절 때부터 정말 미첼은 맹활약을 하는데, 야, 팀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지 못하는 굉장히 아쉬운 그런 시리즈였죠. 제가 SNS를 보니까 도노반 미첼이 본인들의 홈에서 시리즈가 마무리됐잖아요. 경기 끝나고 슬리퍼로 갈아 신고 한참을 경기장을 응시하고 주시하면서 이 경기장을 떠났다고 하는데, 그만큼 미첼 입장에서는 아쉬움이 컸을 것 같아요. 동부 컨퍼런스 1위, 60승 이상. 그런데 결과는 작년과 똑같단 말이죠. 2라운드 1대 4 패배. 네, 미첼 입장에서는 참 허무한 그런 시리즈였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클리블랜드가 4대 1로 이긴다고 했는데 네, 인디애나가 4대 1로 이겼습니다. 뭐라 드릴 말씀이 없네요. 자, 그래서 일단 제 예상을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일단 저는 카렌서니 타운스, 저는 타운스 좋아합니다. 인성도 참 좋고, 디그린이 뭐 망발했을 때도 사랑으로 감싸 안기로 했다, 제이슨 테이텀이 쓰러졌을 때 하늘에 계신 어머님과 함께 기도하겠다, 너무너무 인성이 바른 선수긴 합니다만 반칙 관리는 올바르지 못해요. 네, 정말 쓸데없는 파울의 대명사가 돼버렸는데, 저는 다시 한번 시리즈 파울은 20개가 돌파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미파이널 때 4.3개였잖아요. 저는 이 시리즈가 6차전까지 갈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25개 이상도 가능하다. 타운스가 계속해서 반칙 파티를 스스로 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저는 타이리스 할리버튼이 시리즈 평균 20득점을 넘길 거라 생각을 해요. 지난 라운드에서는 평균 20점을 넘지는 못했죠. 왜냐하면 뭐 모든 선수들이 균등하게 득점을 했기 때문에 20득점 이상의 선수, 스코어러가 딱히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저는 할리버튼이 뭐 뉴욕에 대한 그런 라이벌 의식도 있고, 또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 제일런 브런슨과 함께 WWE 그 무대에서 만나기도 했었죠. 그리고 제일런 브런슨과의 그런 뭐랄까요, 약간의 라이벌 의식도 있기 때문에 저는 할리버튼이 이번 플레이오프에서 야투 성공률도 47.4%, 롱샷이 살짝 들어가지 않긴 합니다만 뭐 정규 시즌 막바지보다 훨씬 더 좋은 하를 펼치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평균 20점 이상이 가능하다. 뉴욕의 일선이 뭐 저는 그렇게 강하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수비력이, 공격력은 강하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평균 20점 돌파를 한번 예상을 해보겠고요. 세 번째, 저는 오지 아누노비는 다시 한번 야투가 30%일 거라 생각을 합니다. 일단 오지가 상대해야 되는 인디애나의 선수들이 굉장히 터프합니다. 뭐 시아캄도 만날 거고, 그 다음에 에런 니스미스와 매치업이 될 때도 있겠고. 근데 아누노비가 2라운드에서 살짝 그 하체 쪽, 햄스트링 쪽을 잡는 그런 장면들이 나왔어요. 경기를 뛰긴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누노비의 야투가 폭망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는 아누노비는 수비에서는 제 몫을 해내겠지만 다시 한번 야투는 30%대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에런 니스미스의 득점이 더 높을 것이다. 저는 과감하게 이렇게 보겠습니다. 인디애나가 뉴욕 닉스와의 이 라이벌전에서는 반드시 에런 니스미스의 출전 시간은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런데 이 에런 니스미스가 보스턴 셀틱스에서 데뷔할 때에 비해서 외곽포가 엄청 늘었습니다. 이번 플레이오프만 놓고 보더라도 필드골 성공률이 52%, 3점이 무려 48.2%고요. 성공 개수 2.7개가 놀랍게도 팀 내 1위입니다. 할리버튼 아니고요. 앤드루 네마드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마일스 터너도 아닙니다. 가장 많이 넣고 있는 선수가 바로 에런 니스미스예요. 출전 시간이 늘어나면 당연히 수비 부담도 커지겠지만 저는 에런 니스미스가 그에 비례하는 득점력도 선보일 거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누노비보다 에런 니스미스의 득점이 더 많고 아누노비는 얕은 안주에 시달릴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시리즈, 뉴욕과 인디애나는 1990년대에 특정 두 팀이 플레이오프에서 가장 많이 자주 만난 팀입니다.
그리고 제가 처음에 NBA를 보기 시작했을 때부터 또 라트레스 프리엘이라는 선수가 뉴욕 닉스로 가서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꺾고 대망의 8번 시드의 파이널 진출, NBA 역사에 한 번도 없었던 그 정말 소설 같은 이야기를 썼을 때 그때 뉴욕 닉스와 인디애나가 맞붙었었습니다. 그 이후로 지금 이 매치업이 컨퍼런스 결승에서 또 한번 성사가 됐는데 제일런 브런슨의 아버지 릭 브런슨이 그때 뉴욕 닉스 멤버였어요. 여러 가지 스토리를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두 팀의 뭐 전력 차이, 그다음에 로스터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도 하지만 개인적으로 좀 길게 이 시리즈가 이어졌으면 하는 바람으로 6차전까지 갈 거라고 예상을 하고요. 이 시리즈의 승리는 저는 인디애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지난해에 컨퍼런스 세미파이널에서 두 팀이 맞붙었습니다. 그런데 뉴욕 닉스가 3대2로 이기고 있다가 하나 둘씩 부상자가 생기면서 결국 7차전이 MSG 뉴욕 닉스의 홈이었는데 그때 인디애나가 이겨버렸어요. 원정에서. 그런데 이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뉴욕 닉스가 홈코트 어드밴티지를 가지고 있죠. 이번에는 인디애나가 본인들의 홈에서 이 시리즈를 마무리하면서 저는 인디애나가 4대2로 이길 거라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뭐 예상은 예상일 뿐이고, 그냥 제가 예상을 하는 과정에서 뭐 알려드리는 뭐 숫자라든지 그런 스토리만 또 재밌게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부 컨퍼런스 파이널 프리뷰도 오늘 올라가니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고맙습니다.